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6주 동안 특정한 되게 구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UX 리서치를 얘기를 할 건데, 그러면 도대체 UX 리서치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UX 리서치라고 얘기를 할 것인지, 그리고 이 UX 리서치로 무슨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같이 얘기를 해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세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저희 커뮤니티에 참여하신 분들이 남겨주신 내용입니다. 다 각자 생각하시는 UX 리서치의 정의나 범위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모든 키워드에서 저희가 사용자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주시는 고민들을 보면 UX 리서치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우리의 사용자가 도대체 누구인가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사실 많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UX 리서치의 정의는 사실은 우리 사용자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정의를 하는 것이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용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정의를 하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만들고 그 서비스에 대해서 페인 포인트라던가 만족 포인트를 발견하는 이 전 과정을 UX 리서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연님 얘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니즈랑 그 안에 그 페인 포인트를 만드는 사용자의 특성을 인식하고 왜 이런 사용성을 보이게 됐는지 그 사람의 마인드셋이라던가 멘탈 프레임까지 같이 보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UX 리서치의 전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용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지 그런 인식담까지 포함하는 범위가 UX 리서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UX 리서치의 범위를 어디까지냐라고 했을 때 오픈 서베이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픈 서베이에서는 흔히 생각하고 계시는 오프라인 UT를 당연히 진행하고 있고요. 1대1 인터뷰라던가 FGT로 또 당연히 진행하고 있고, 이 경우에는 앞서 말씀해 주신 행동이나 태도 그리고 이 멘탈 프레임워크를 만나 뵙고 좀 소수의 인원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온라인으로 정량 형태의 서베이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션형으로 저희가 모바일 설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미션이 있다, 한번 둘러보고 와서 이 설문에서 이 태도라던가 행동에 대한 어떤 평가 지표 속성들을 저희가 당연히 수집하고 있고요. 이 두 가지의 장점을 좀 섞어서 저희는 유저줌이라는 외부 툴을 사용해서, 그러니까 진행자가 없이도 태스크 단위의 사용자의 사용 패턴이라던가 행동 태도 그리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설문을 동시에 진행하는 그런 언모더레이티드 UT도 진행하고 있어서 그 우리 유저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 유저는 어떤 행동과 태도를 보이는가, 그리고 그 행동과 태도의 Y는 어디서 나오는가를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여러 가지 방법론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궁금하다라고 말씀해 주신 내용들을 같이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챌린지에 남겨주신 고민들을 조금 정리해서 왔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겟인 2030 고객 확보를 위해서 자사몰 브랜딩과 UI 컨셉 방향성을 재설정하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관련해서 희연님께서 좀 더 추가 첨언해 주실 예정입니다. 말씀 주신 이 고민이 가장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고민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조사를 할 때, 리서치를 할 때 가장 범위가 넓은 고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고객도 이해를 해야 되고, 우리 고객이 아닌 사람들도 이해를 해야 되는 문제여서 그런데요. 첫 번째로 내부적으로 이제 브랜드가 지향하는 고객이 2030인데 실제 구매는 4050에서 활발하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 백업 데이터가 일단 내부적으로 있으신지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브랜드가 모든 채널에 걸쳐서 4050에서 이제 구입을 하는 브랜드인지, 아니면 다른 채널에서는 2030도 구매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냥 우리 자사몰에 들어온 것이 4050인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데이터가 있으신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데이터가 없다라고 하면 정량 조사를 이제 간단하게 진행을 해서 2030부터 4050까지 우리 브랜드 및 우리의 경쟁 브랜드들에 대해서 뭐 인지도라던가 그 제품들을 어디에서 구입을 한다던가, 실제로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 브랜드는 2030이 아니라 4050에서 조금 더 브랜드 파워가 강한 브랜드네요. 근거를 한번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넥스트로 이제 할 것은 어쨌든 간에 2030을 더 타겟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2030이라는 고객이 화장품 브랜드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해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세그에서 최근에 화장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트렌드는 비건이라던가 뭔가 자연주의, 순수함, 뭐 다 뺀 이런 브랜드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거든요. 저희가 조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사몰을 유티를 하고 그러니까 사용성을 평가를 하고 체크를 하는 것 이전에 먼저 진행을 해보시면 사실 좋을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큰 규모의 조사여가지고 대기업에서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을 하거나 할 때는 이런 전체 프로세스를 밟고요. 그게 아니면 브랜드 히스토리가 조금 정착된 곳이 우리 브랜드를 한번 바꿔야겠다. 브랜드의 노후화는 모두가 다 겪고 시장이 변하기 때문에 변화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진행하는 조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급하게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단계를 밟아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은 내용이고요. 하다만 그냥 첨언을 드리면, 그러니까 브랜드 리포지셔닝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리뉴얼을 기획하실 때 되게 조금 주의해야 될 점은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브랜드들에서 어느 정도까지 변화가 가능한가를 단계로 쪼개 보셔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리뉴얼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이제 브랜드 자체에서 살릴 부분과 수용 가능해서 변화를 시킬 부분을 좀 잘 발라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표를 개선하고 싶어요라는 고민입니다. 그 이탈률이나 리텐션이 낮은 문제를 개선하고 싶다라는 고민을 많이들 남겨주셨어요. 관련해서 두 분께서 코멘트 해주실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이트는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을 위한 사이트인데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실 이탈률이 높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사이트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기획을 했고 중고등학교 선생님이 실제로 우리 사이트에 들어오는데 우리 사이트에 들어오는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니즈는 뭐 예를 들어서 교보제 같은 거를 이 사이트에서 얻고 싶어인데 우리 사이트는 알고 보니까 제공하는 서비스가 강의 동영상을 제공을 한다던가 이런 거를 제공을 하고 있으면 이탈률이 높을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교보제를 궁금해서 우리 사이트에 들어오고 있고 실제로 우리도 교보제를 주고 있는데 이탈률이 높아라고 하면 이제 이게 검증이 되면 여기서부터는 사용성으로 진단을 하시면 됩니다. 원하는 게 우리 사이트에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 사이트에서 뭔가를 안 하고 있네? 그럼 우리 사이트가 어떤 부분에서 불편함을 가지고 있는 건가? 메인 화면에서 이 사람들이 진짜 원하는 것을 제대로 노출을 못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탐색이 어렵게 되어 있다던가 아니면 그냥 단순히 메인 화면의 레이아웃 자체가 클릭하고 싶지 않게끔 생긴 레이아웃이네라던가 되게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탈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지, 맞는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지부터 먼저 체크를 하신 이후에 제대로 된 사람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사용성 조사라던가 이런 거를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다른 분들이 질문을 남겨놨는데 지표 관련 고민이나 원인 규명은 조사보다는 데이터를 위주로 보는 게 더 적합할까요?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 지표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체크를 하시는 거는 사실은 내부 데이터를 보시는 게 더 정확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서비스의 핵심은 A 서비스인데 사람들이 A 서비스를 하지 않는 것 같아라는 질문이 있으면 실제로 우리 이제 뭐 클릭률이라던가 이 페이지에 뭐 머무르는 뭐 시간이라던가 이런 게 A 서비스가 실제로 떨어진다를 먼저 내부 데이터로 사실은 체크를 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다른 서비스는 다 클릭률이 한 40% 나오는데 A만 10%야. 라고 하면 이제 우리 유저들을 모아놓고 왜 A 서비스를 클릭을 하지 않으시나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건 필요 없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반대로 아니 얘 필요한데 안 눌러보고 싶게 생겼어요. 아니면 이 서비스에 내가 원하는 그 내용이 있는 줄 몰랐어요. 뭐 되게 많은 얘기가 유저들한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외부 요소로 인해 발생하는 변화와 실제 UX, UI 변화로 발생하는 변화인지를 소팅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다. 이거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는 안에서 현업하시는 분들이 감을 가지고 있으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UX, UI 변화 때문에 우리가 어떤 액션이 달라졌다라고 하면 리뉴얼 직후의 반응을 보시면 돼요. 그럴 때 클릭률이나 이용률을 보시면 그거는 아주 높은 확률로 우리 사이트에서 변화가 생겨서 있는 문제입니다. 네 번째 고민은 리서치를 통해 내부 팀원을 설득하고 싶어요라는 고민이에요.
이렇게 커뮤니티 지원하실 때 많은 지원서를 저희가 받아보면 이 고민을 정말 가장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주셨었는데요. 잦은 웹사이트 개편으로 사용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측면과 사용자 니즈의 중간점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내부에서 원활하게 설득하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사용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느끼는 거는 그 내부의 의견인가요? 아니면 소비자 조사를 통한 의견인가요? 어떠세요? 왜냐면은 이게 사실은 내부 UX 리서치라던가 아니면 그 PM 직관이 사실은 소비자보다 더 옳은 경우가 많거든요. 보통 자기 서비스는 본인이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보통은 그런 경우가 많은데 소비자 조사를 통해 확인하고 싶은데 위에서 컨펌이 안 떨어지고 그럴 경우에는 일단은 대형 리서치를 기획하시기 전에 만족도 조사라도 정량적으로 간단하게 돌려보시는 게 좋아요. 사용성 조사라던가 하는 건 어쩔 수 없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고 거기에 설득력이 힘이 드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광고에 대한 다이렉트를 물어보기 전에 만족도 조사를 하면서 이제 광고 파트를 다루는 거죠. 그래서 정량적으로 먼저 간단하게 빠르고 간편한 문항으로 데이터를 받아보신 다음에 광고나 배너가 위주가 너무 많다라던가 광고에 대해서 만족도가 좀 떨어지면은 이제 그거를 근거 삼아서 실제 사용자들이 만족도가 떨어진다는데 우리가 광고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럼 광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사를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만족도 조사부터 하고 우리 이거 뭐가 문제인지 모른다. 문제를 알아야겠다에서 고민을 시작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팁을 드리면 웹사이트 개편으로 사용성이 떨어지고 있는데 내부에서는 조사를 하지 말라고 한다. 개편 때마다 클릭률이나 이런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봐라, 실제로 사람들 안 쓰고 있지 않냐라고 하셔도 되고요. 내부적으로 이제 UX 팀이 있으신 분들, 그런데 조사 예산이 안 떨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제가 본 케이스 중에 하나는 주변 지인들을 대상으로 진짜 간단하게 사용성을 평가를 하는데 이제 이때 평가하시는 사용성은 저희가 뭐 홈화면을 딱 봤을 때 이 홈화면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지, 느낌이 어떤지라던가 이런 식으로 큰 맥락에서 그냥 의견을 수집을 하시는 정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홈화면은 이거 복잡하고 맞아요. 광고가 많고 이런 얘기를 이제 내부의 UX 팀 이야기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한번 수집을 해서 내부의 데이터와 매칭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정말 소비자를 통해서도 얘기를 들어봐야 된다라는 근거 자료로 쓰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 내부에서 디자인과 개발과 전혀 관련하는 직군에 근무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인사팀, 세무회계팀 이런 분들 대상으로 그냥 간단하게 집행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조금 캐주얼하게 접근하는 방식은 얼마든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들어본 케이스 중에는 그렇게 UT의 힘을 한번 알게 된 조직은 그 이후에는 훨씬 설득이 쉬워지더라고요. 어떤 대기업 얘기지만 UT를 한번 하고 나서 안에 UT 룸을 따로 만들 정도로 진행을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특히 UT, 그러니까 그 사이트라던가 앱에 대해서 사용성 같은 경우는 반응이 굉장히 빨리 오는 편이긴 합니다. 메뉴 배치 하나 바꿨는데 진짜 그에 대해서 사람들의 반응이 바꾼다던가 배너 색깔 바꿨다가 배너 클릭률이 높아지는 이런 조사도 있었거든요. 내가 한 것에 대한 피드백을 되게 빨리 받을 수 있는 조사여가지고 어차피 플랫폼 기업이 좋은 이유는 한번 변화를 줄 때 저희가 제품 라인업을 싹 다 갈아버려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빠르게 설정하고 빠르게 집행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설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그러니까 리서치 대상자를 어떻게 잘 골라서 모실까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